군인이어서 이제 살처분 현장에 동원이 됐던 거죠. 두부 한 모를 사도 네. 비닐이랑 플라스틱에 담겨있기도 하고 네. 같이 멸종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국물 떡볶이도 이제 스테인리스 큰 통에다가 이제 제가 올해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뵐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이거 잘 되면 2탄 3탄 가자. 제가요? 네 그러셨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책과 당신이 들려주는 코로나 시대 이야기 진행을 맡은 황수경 활동가입니다. 저희 이제 환경정의에서는 매년 새롭게 읽자 그리고 다르게 살자라는 모토로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또 많은 활동을 좀 펼쳐오고 있었는데요.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 하면 정말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저희가 이걸 놓지 않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책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책의 문화를 좀 퍼뜨리고 또 같이 읽고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환경정의 구독하기 또 이 게시물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환경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보통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인 대상, 그리고 청소년 대상,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12권씩 좀 선정을 하고 있고, 올해는 34권이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가 정말 특별한 해이면서 되게 힘든 해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인데요. 그 감염병과 관련된 특별도서를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 9권 그리고 어린이 대상 9권을 해서 18권을 좀 선정을 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2주간 사연을 좀 받았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또 환경책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굳이 또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그 이야기를 이 두 분이 이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이거든요. 내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순간에 이제 마스크를 껴야 하고 뭐 손을 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좀 사연을 보석이 좀 뽑아왔다고 들었어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8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된 친구의 안부를 묻고 싶다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꼬물이 잘 크고 있지? 꼬물이가 엄마 아빠 장점만 닮아 정말 예쁘더라.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축복과 축하받으며 돌잔치도 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꼬물이에게 읽어줬으면 하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렁이가 세균 아저씨를 꿀꺽 삼키면 이라는 책을 읽어주길 바라는데요. 이 책 내용은 이름이 성홍열이라는 손톱보다 작은 세균 아저씨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붉은 반점을 옮기고 다니다가 결국 자신도 수두세균에 옮아 창피함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균이 어떻게 옮겨다니는지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책을 보고 균을 옮기거나 옮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그렇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사연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사연 읽을게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꽤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가 되었지만 올 초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 폐쇄, 격리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통제와 격리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두 병의 확산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2011년 구제역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살처분 현장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득문득 그 살처분 현장의 감촉과 소리가 떠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에 구제역이 있었는데 지금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바이러스로 인한 뭐 감염병들이 계속 소출이 네. 됐었죠. 최근에 이제 기사에 보니까 덴마크에 밍크 17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라는 소식을 좀 접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래서 왜 그러면 발생을 했는지를 어떤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네. 그 사연을 소개한 거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네, 네. 이 사연을 보고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환경책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라는 지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책이 여기 묻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네, 여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이게 2010년 겨울에 구제뿐만 아니라 조류 독감이 굉장히 이제 네. 심각해서 그때 1000만 마리 동물이 살처분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동물이 91마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제 대응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600만 마리 넘게 다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의 동물들을 집어삼킨 땅이 3년 지나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법적으로. 네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사진 작가신데요. 3년 뒤에 그 땅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 라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 과정에서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여기서도 사연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분을 만나요. 근데 이분도 군인이어서 이제 살처분 현장에 동원이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동원되신 분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 청년하고 두 분이 이제 눈물을 이제 흘리는 장면이 이제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 사연 보고 바로 이 책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특히 손에 꼽기 좋은 책이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현재가 어떤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묻다라는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두 가지 이유로 이 사연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쑥이 좀 이제 네. 초반에 하신 말씀하고 조금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을 바로 보려면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19의 현상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백신 나오면 코로나19는 종식이 되겠죠. 코로나19 자체는. 근데 과연 이 팬데믹이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또 안 오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오게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전염병이 오게 되는 원인이 뭘까까지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연을 또 가져온 거고 제가 꿈꿀자유란 출판사에서 나온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굉장히 흥미있게 봤어요. 이제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책 중에서 제가 가장 괜찮게 봤던 책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은 인수공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수공통을 한 번만 풀어주신다면요? 네,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의 병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전염될까?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코로나19를 이해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 이제 또 다른 전염병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동물이나 식물하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생한다든지 공생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고 동물들이 그러면서 이제 멸종하게 되니까 이 병원체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같이 멸종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일부러 인간을 타겟팅한 건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이 너무 많고 어디에나 있으니까 병원들한테는 인간에게 적응만 하면 이제 최고의 표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된다. 동물의 병이 인간한테 넘어오게 되고 이렇게 종간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변형하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는 어쨌든 생태계 파괴, 그쵸. 그래서 살 공간이, 동물들의 살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밀려오거나 혹은 죽거나 하니까 거기 그쵸. 기생하던 바이러스나 뭐 이제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전세가 네, 사연을 하나 가져오셨네요. 읽을까요? 네. 서울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코로나로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재택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지만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식사는 거의 배달 음식을 시켜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건강도 걱정됐지만 일회용품이 정말 엄청나게 배출되더라고요. 매번 분리배출을 할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다른 집들도 이런 식이면 지구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식당에서 되도록 음식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 배달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달을 하면 음식물과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를 저희는 받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배달이 되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뭐 손가락 몇 번 하면은 이제 음식이 이제 우리 집 앞으로 배달이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쓰레기를 보면서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떠세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일회용컵 아니더라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면은 두부 한 모를 사도 네, 비닐이랑 플라스틱에 담겨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포장 안 된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포장이나 쓰레기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혹시 유어 보틀 위크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걸 들어본 지금, 적 있어요. 3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한 카페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 카페는 일회용컵이나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텀블러나 이런 컵들만 사용하는 카페였는데 네. 그 카페에서 이제 다른 가게들이랑 같이 뭐 한 달 동안 플라스틱 없는 아니 뭐 쓰레기 없는 한 달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데 올해 3회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앱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제로클럽이라는 앱이 있는데 마포구 인근에 있는 가게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가게들에 가면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개인이 가져간 컵이나 용기에 음식이나 음료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앱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무가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갖고 오긴 그러면 했는데 그 기둥이 어딘가에 이렇게 나무가 기억나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인지는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혹시 마포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일조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로페이 아니고 제로클럽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물 떡볶이도 이제 스테인리스 큰 통에다가 이제 2인분 이렇게 네, 테이크아웃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흘러요, 그거? 네, 안 흐르고 잘 들고 오면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이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좀 이런 문화들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그쵸. 어때요, 전세는? 저는 사실은 플라스틱 일회용 네. 거의 뭐 사실은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네, 그러면 네. 이 민망함을 그쵸. 넘어서서 네.
책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갑자기요? 네, 갑자기. 이렇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민망함 이제 네. 이제 정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구에 대한 의무라는 책을 좀 소개를 네.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 이 책에서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플라스틱을 쓴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든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는 플라스틱이 저렴해서 그래요. 저렴하니까 싸니까 버릴 때도 죄책감이 없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일회용품으로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 소비 문화, 쉽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문화를 받아들인다, 그 네. 의미와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지만 잠깐 동안의 어떤 뭔가 이제 행복을 위해서 음료를 이제 테이크아웃하면서 일회용으로 넣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재활용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쵸? 네. 재활용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재활용하면 또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그쵸. 네. 왜냐면 배달 음식 시키면 기본적으로 가져보잖아요, 쓰레기를. 네, 맞아요. 그거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버리면서 이게 다시 나에게 올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그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면 좀 죄책감도 사실 덜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철이나 유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면은 그게 똑같은 신제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재사용도 가능한 그쵸, 그쵸. 병 같은 거. 네. 근데 플라스틱은 한 번 재활용을 할 때 동일한 제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치가 떨어지죠. 품질이 네. 확 떨어져서, 네. 그래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면은 그게 의료용 섬유로 재활용밖에 안 되고, 의료용 섬유를 재활용하면은 이제 도로 충전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이제 재활용 못하고 이제 매립지로 가거나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똑같이 재활용될 거다라고 믿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소망 순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우리 소망일 뿐이죠. 결국에 네. 플라스틱을 쓰는 거는, 내가 쓴 거는 매립지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매립지도 이렇게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서 소각하고, 그것도 소각한 것도 묻거든요. 네. 묻을 데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플라스틱을 늘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깨끗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혹시 보석 관련돼서 더 얘기해 줄 게 있을까요? 아니요. 플라스틱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할 얘기는 참 많은데, 네, 여기서 이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원인과 그리고 결과로서의 이제 환경 오염을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좀 단절되는지, 이런 사연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연 하나 좀 골라주시죠. 네, 성주에서 어린이 책을 읽는 아줌마 고래입니다. 저는 추석날 아침 늘 자식을 마중하던 곳을 바라보던 이웃집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싶어요. 할머니, 괜찮다 하지 말고 언제든 좋은 날 한번 다녀가라고 전화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 단절, 소외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기다림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든 자연이든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소외감, 단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심리적 고립감,
그리고 심리적 고립감은 사실은 어떤 병으로, 실제 병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이 되면서 이러시다가 이제 정말 좀 더 뭔가 아프신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할머니 관련된 사연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연이어서 보석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코로나19로부터 할머니가 우선 안전하신지, 주변은 괜찮은지, 혹시 그리고 집에만 계셔서 힘든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하고 얼른 이 상황이 마무리되어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녕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책은 창문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 책은 시작할 때 그리운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나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열어보지 않고 딱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발코니들이 집마다 있잖아요. 예, 있죠. 그래서 뭐 같이 음악을 나누기도 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기억에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창문이 유일한 소통 창구인데 창문을 통해서 집 앞에 있는 우체부 아저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멀리 있는 한국의 소담이라든가 아니면 키요시 등등 세상의 모든 친구들에게 안녕이라는 짧은 인사 안에 안부를 묻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유심히 보면은 누군가는, 그러니까 어린이는 밖에 나가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우체부 아저씨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힘든 네, 분들도 맞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지만 배달만 하더라도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배달을 시키지만 맞아요. 누군가는 식당과 나를 이어주기 위해서 밖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2번 정도 안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올해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뵐 수 있을 텐데 이상하다.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걱정은 했지만 전화만 드렸다 뭐 할머니라든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잘 지내고 계신지 묻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택배 시키면은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집 앞에 놓고 간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를 유심히 본 적 없는데 알고 보면은 그 택배 기사님 개인 핸드폰 번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번 보내봤습니다.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 물건을 날라주시는 분에게 한번 창문을 보고 인사를 한번 전해봤어요. 진짜 멋있다. 택배 지금 뭐신데? 신경- 누군지 몰라 이거. 너무 하루 몇 건인데. 쿠폰을 드릴 걸 그래요. 그치? 그게 더 좋았지. 맞아. 잘못했네. 잘못했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결과로서 이제 환경 오염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안부를 좀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이라서 손발이 좀 오그라들었지만 나름 선방한 것 같죠? 그래서 전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잘 되면 2탄, 3탄 가자. 제가요? 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요? 네. 만약에 잘 돼도 네. 안 하는 걸로. 네. 잘 되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약간 그냥 끝내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창문에서 좀 소개해줬던 그 책 문구가 있는데 네. 우리에게 같이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이 읽어주시면 네, 모션을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랑 같이 똑같이 해야 돼요? 네. 아까 빨리.
자, 꼭 안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모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일부러 노래하는 걸 보고 나 안 하려고 했거든. 그래, 좀